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말이 나오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1953년 7월 27일 우리 한국전쟁 휴전 날이죠. 그날 이제 삼방이 사인한 휴전 협정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북한, 그리고 그 당시 중공군, 그리고 연합군 사령관, 이렇게 이제 3자가 휴전을 했고, 현재도 그 정전 사태가 이제 전쟁이 멈춰져 있는 것이죠. 잠깐 휴전이라고 하기도 정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이 휴전 상태를 이제 전쟁을 종결짓자, 쌍방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종전 협정이 이제 평화 협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상대방한테 적대적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휴전 상태가 53년부터 이제까지 한 70년 가까이 유지가 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멈춰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나 제도적이나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구속을 하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70년을 살아와서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그런 제도와 관행과 사람들의 느낌이 남아 있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남북 미중 사자 종전선언 제안을 하게 되고, 지난 유엔에서도 뭐 비슷한 말을 했었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잠깐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 거 하니 북미 간의 관계에 일단 먼저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중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휴전협정 조인할 때 그 삼방에 들지 못했는데, 그 우리의 역할은 조정자죠. 가운데서. 그리고 한반도의 비극에 의해서 탄생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반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자이기도 하죠. 북한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전후에는 우리를 미국의 꼭두가시 정권이다, 직접 전쟁을 하고 더 많은 희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 조인식에 사인도 못했으니까 그래 불렀던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불만한 이유도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동시에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거. 그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북한도 어려웠겠지만 우리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또 북한이 이제는 또 인정하고 있지요. 남한이 태생은 그랬으나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를 인정한다. 그런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강자로서 전체적인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지금은 또 한참 미, 중 간에 서로가 인정하지 않지만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불붙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그 패권 전쟁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아주 실망스러워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중 패권 경쟁의 판세를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끝까지 놓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리하고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함이죠. 지금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북미 간 종전 협정 협상에 지금 미국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모든 외교적인 역량은 대중연합전선 형성에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한 7, 80년간 전 세계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많은 그 힘은 그 1등이라는 데서 많은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죠. 달러의 힘이죠. 달러의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제조업에서 미국은 옛날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은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등, 2등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 주도권이 만약 중국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중국을 추종하게 된다면은 미국은 2등이 아니라 등수가 한참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비극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 달러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패권 경쟁에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훨씬 구체화되고 조직적으로 대중연합전선 형성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죠. 예.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완력으로 전 세계 질서를 한번 군기를 잡겠다. 소위 말해서 이런 식의 대외 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고 미국에 해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건 아니지만은 그 이전 정부부터 차근차근 이제 중동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에서는 발을 빼게 되는 거죠. 너무 명분이 약한 전쟁들이었고. 그래서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번에 아프간에서 차근차근 철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란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란은 사실은 미국이 말을 뒤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적으로도 상당히 취약해져요. 그래서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됐지요. 예, 그래서 미국의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때까지 핵무기를 보유를 못하게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정작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접이 달라졌던 게 이때까지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예전 같지 않은 힘을 가진 마당에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 다루기는 과거의 어떤 무력적인 방법으로 다루기는 쉽지가 않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쪽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가장 큰 걱정은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미국 편에 서줄 것인가, 그리고 중국하고 붙어 있는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한국의 미군이 존재하는 큰 이유도 정전 협정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전쟁을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협정서에 조인한 연합군의 대표국으로서 미군 주둔의 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 북미가 수교를 맺게 되면은 그 연합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럼 군사적으로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고 최전선이 일본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가 만약 교류가 활발해진 한반도, 나중에는 뭐 통일까지 될 수도 있겠죠. 교류가 활발해진 한반도가 대중연합전선에 서준다면 미국의 편에 서서 그렇다면 오케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가 좀 재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자, 그러면 한반도를 어떻게 미국 편에 둘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아이디어를 미국 측에 냈다고 봅니다. 예, 아까 저희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자, 북미 간에 정전서 협정을 맺으면은 그게 그 다음으로는 북미 수교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서구 자본의 북한 투자가 되겠죠. 예, 북한은 메리트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 그 중에 특히 지금 대중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난번 바이든과 우리 대통령의 그 공동 회담에서도 나왔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리질리언스라고 지금 중국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값싼 생필품들 아니면 기초 소재들을 중국이 다 생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중국을 두고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중국에서 그런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우방국들에서 그것을 수입하겠다라는 게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 전략입니다. 거기에 북한은 최적입니다. 중국을 벗어나지만 단기간에 고도의 생산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가격은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은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한다고 해서 남북이 바로 통일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냥 남북 간에 두 국가를 인정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미 간 빼고 나머지는 다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죠. 자, 그런 와중에서 사실은 연합군의 당사자로서 미군의 주둔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의 미군 주둔의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줄 여지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이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러시아가 중국의 편에 설 것인가? 지금 뭐 일본하고 여러 가지 몇몇 나라들이 관여할 수 있지만 가장 의미가 큰 것은 이제 러시아입니다. 저는 러시아가 우리 편에 서줄 거라고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동북아 지역, 극동 지역의 지역 개발은 러시아 동방 정책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러시아는 공공연히 우리는 아시아 국가다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넓은 대륙이 됐지요. 더 이상 경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추진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예. 더 커질 곳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시베리아, 동북아의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소통하면 고급 노동력, 저렴한 노동력, 예. 생산 기지, 서구 자본의 투자, 서구 자본들로 간절히 원하죠. 좀 돈들이 은행에 쌓여 있는 돈들, 빚들이 썩어 문드러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돈이 돌아야 되는데 투자처가 없는 것이죠, 전 세계에. 그래서 위험한 환경에 처해져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경제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이날은 주식이 이런 이유로 올랐다가 저날은 주가가 저런 이유로 내렸다가 다 말장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은행의 금리들을 올리게 되면 미국은 함부로 올리지도 못하고 있죠. 우리는 좀 올렸지만은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경제는 힘든 지가 오래됐고 거기다가 코비드 19까지 맞은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처가 필요하죠. 예. 이 종이돈은 금과는 다르죠. 금과 은과는 다른 거죠. 은행에 아무리 많이 오래 쟁여놓더라도, 은행 잔고를 아무리 쌓아놓더라도 내 계좌 안에 돌지 않으면은 종이 쪽입니다. 예. 계속 돌아서 그 돈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면서 계속 증식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 자본주의, 그리고 그 신용화폐죠. 우리의 돈은 서로 믿고 쓰는 거죠. 그 신용화폐 한계이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건 큰 딜입니다. 남북이 소통이 되면은 이쪽 시장이 러시아의 동부에 다 열리게 됩니다. 러시아 극동 시장과 연계가 되는 거죠.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예. 중국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종전선언은 원래 당사국인 미국, 북한, 중국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리를 놔서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 중국은 지금 불리한 점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서 적절하게 제대로 처신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한테 추파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북한과 우리에게.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을 제외하고 전격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은 특수관계를 확대 중이죠. 서로 드러내놓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지금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뒤로 많은 거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용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뭐 대형 헬기 도입 사업이나 차기 무기 사업에 있어서 러시아 무기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만약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곳이 러시아밖에 없다면 충분히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기도 하죠. 자, 그 와중에 이런 논의가 있는 와중에 우리는 초음속 대한 미사일도 공개하고 SLBM도 공개하고 뭐 한국형 타우러스 고위력 탄도 군지 위성 고체 로켓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무기 체계를 공개를 했죠. 중국 외무장관이 방문하는 날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다 모아서 한 겁니다. 그날 실제 한 것도 있고 그 전에 했던 거 이미 이제 기술 개발이 끝난 것들 공표 안 하고 있다가 그날 같이 모아서 공표도 하겠죠. 꼭 북한도 탄도 미사일 발사하죠. 신형 순항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판단되는 새로운 미사일로 시험하죠. 왜들 이럴까요? 이 과정에서 지금 대화 국면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세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대외적으로 절대 공표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의 생각의 몫이죠.
자, 이거는 과거 이거는 뭐 미국에 있는 우리 뭐 동포신문에서 언급됐던 그런 것 같은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옛날 북한을 미국이 직접 공격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핵 개발이 되기 전에.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북한은 악의 국가로 이제 지칭되면서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공격하겠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은 이제 소련과 죄송합니다. 북한 러시아와 접해 있고 또 중국과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분할 통치안이 이렇게 나왔던 거고 왼쪽 것이 있었고 오른쪽 것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도 이제 들어와 있죠. 오른쪽에서는 왼쪽에 거는 한국도 일부 이제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오른쪽을 보면은 우리 한국은 없어진 상황이 됐죠. 그렇게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무게를 지탱을 못하면은 지금 같은 대화의 길은 아주 멉니다. 지금처럼 북미 종전선을 하자고 이렇게 유엔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 주위에서 뭐 홍보를 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의 힘을 보여줬던 것이죠. 예. 군사적인 힘을. 특히 남한의 경제력, 영향력을 지금 최대한 쓰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이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 수교가 되겠죠. 그리고 투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절대 2등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럼 미국이 가는 겁니다. 예. 자, 바닥으로. 그래서 경제력, 군사력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까지의 통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외교를 해나가겠다라는 거. 그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은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가 있어요. 투자 활성화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공급망 답이나 등으로 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중국의 경제적으로 덜 기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래서 명분과 세계적 당위성 조성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세계 나라가 다 지원하는 거죠. 한반도 통일돼야 돼.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고 이게 뭐냐.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 새로운 희망이야.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거나 아니면 가운데 손을 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건 다 미국한테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죠. 또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나왔던 통일 비용 이런 문제를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체제로 갈 것이거든요. 예. 북한은 북한 자기를 그동안 해외하고 끈크게 왔던 기간 동안 발전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투자를 통해서 발전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것과 북한 투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되는 둘 사이에 어디에 통일 비용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어디가 남한에 더 부담을 주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난민들이 휴전선을 건너서 넘어오면서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일부는 빨치산화되고 유격전을 벌이고 이런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그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훨씬 크겠죠. 비용이 더 훨씬 높은 선택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북한이 서방권의 투자를 받게 되면 그 투자받은 돈으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려고 하겠죠. 예. 멀리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남한의 기술, 물론 자본도 들어가겠죠. 동원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물론 북한의 노동력을 가급적 많이 쓸 것이니까요. 그래서 도로, 항만, 상수도, 뭐 인터넷 인프라, 발전소, 우리의 최신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세팅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것을 북한에서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네트워크화된, 가장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사회 인프라를 10년 정도면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겠죠. 거기서 돈을 빌려주고 우리 기업들이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나 기자재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물이 들어오고 있는 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부터 이렇게 좋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들어오죠. 우리는 노를 아마 열심히 젓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예. 그렇지만 우리가 노를 젓는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젓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지 못 도달할지는 하늘만이 또 아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또 최대한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아마 다른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되면은 지금 추진력을 행사하던 주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이제 미국의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지지자들한테. 미국 보십시오. 3억 3천만의 인구 중에 7천만이 정치적인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 예전과 달라졌던 그 예전의 영광만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초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이든도 알겠죠. 내년에 만약 여야가 바뀌게 된다면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의 추진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한미 공조가 상당히 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연히 대선의 향방에는 큰 영향을 주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는데 후보자들 간에 가장 큰 잠복되어 있는 이슈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이슈입니다. 이게 대선판에 가시권에 들어온다거나 대선 전에 북미 간의 종전선언에 합의를 한다 하면은, 그 수교를 발표한다 하면은 엄청난 메가톤급 파괴력이라는 것을 아마 이런 것을 두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내부에서는 정치 지형을 가르는 기준선이 붕괴되어 있죠. 우리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왔던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어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였죠. 분단된 국가에 사는 한계였죠. 그래서 그걸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주위가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으면. 그래서 남북이 손을 잡는다, 뭘 같이 한다는 것은 국민의 50% 가까이의 지지를 항상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전국에는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건 다 알면서도 순간순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계로 인해서 그 분단된 체계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전쟁의 어려움, 고통 이런 걸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포의 기억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북미가 손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북이 손을 잡는다가 아니라 북미가 손을 잡고 그 다음 그 과정을 통해서 남북이 손을 잡게 된다. 좋은 문제 해결 방식인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의 정치 구도와 지형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겁니다. 새로운 가치 구조가 탄생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라는 범주에 뭘 더 넣어야 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우리의 힘에 대한 자각이 다시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한 단계도 업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미 훌륭한 나라가 많이 됐습니다. 더 훌륭한 나라가 되겠죠. 그 어떤 나라가 될지도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종전선언, 요즘 말들이 나오고 있는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